오늘 교육할 내용은 인간의 면역 체계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을 드릴 건데요. 이 인간의 면역 체계, 면역 사용 설명서는 웹사이트 내에서도 지금 다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 놓았고요. 12월 1일부터 12월 한 달간 모든 주문 고객에게 저희가 이 자료를 한 부씩 배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사업자분들께서 오늘 교육을 들으시고 12월 달에 고객분들께서 이 자료를 받으시면 그걸 가지고 후속 관리에 활용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제품에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실제로 뭐 요즘에 오늘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이제 올라갔죠. 그래서 코로나가 뭐 금방 잡힐 것 같지만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백신도 뭐 내년쯤, 뭐 치료제도 내년쯤 해서 앞으로도 좀 장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러한 뭐 코로나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를 뭐 위협하는 질병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지 그러려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을 저희가 어, 제품을 또 섭취를 해야 되고 또 생활 환경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웹사, 웹사이트에서는 저희가 웹사이트 그 제품 스토어 초기 화면 첫 페이지에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우리 몸을 지키는 힘 인간의 면역치의 가이드북이라고 바로 링크를 걸어놨어요. 저희가 클릭을 하시면 바로 그 PDF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센터 많은 분들께서 뭐 면역과 영업 지침이나 어, 다른 다운로드 프린트를 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 사이트에도 저희가 같이 가이드북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 첫 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 추천인분들이나 파트너분들께도 많이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깨끗한 집이죠. 굉장히 깨끗한 집이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도 뭐 바이러스라든지 뭐 박테리아 같은 세균들 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좀 준비를 했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항상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와 같은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그 위의 요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박테리아도 들어보셨을 거고 바이러스도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좀 있는지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5개는 우리 몸을 위협하는 가장 대표적인 위협 인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박테리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단어로 뭐 세균이라는 단어가 다시 보면 박테리아라고 여러분들께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박테리아는 그 자체만으로도 혼자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공기가 많은 곳이든 공기가 없는 곳이든 어디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 세균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장균도 있을 수 있고요. 장에서 많이 트러블을 일으키는 뭐 대장균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박테리아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는 지금 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 조금 뭐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코로나가 바이러스입니다.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우리가 보통 불리우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는 감기 바이러스인데 이제 거기서 변종이 된 것을 지금 작년에부터 시작을 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를 우리가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곰팡이균 같은 뭐 무좀균이라든지 그런 균류들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몸 안에서 우리가 모르게 기생을 하고 있는 기생충들이 굉장히 많은 종류의 또 기생충들이 있죠. 그리고 어, 이 독소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세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항생제를 통해서 뭐 사멸을 한다던가 뭐 죽는다던가 어떤 뭐 변종이 일어난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독소 자체가 그 세균 자체가 어떤 행위를 하지는 않지만 그 세균 자체의 찌꺼기들, 죽은 찌꺼기들은 우리 몸에서 독소로 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독소를 체내에서 빼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뭐 디톡스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고 계실 건데 간단하게 우선은 우리 몸을 위협하는 여러 위의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위협하는 이런 요인들이 우리 몸을 항상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침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걸 막아주는 것을 면역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물론 면역은 영어로는 이뮤니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면역은 당연히 이제 한자어를 사용을 한 거기 때문에 역이라고 하는 건 질병에서 벗어난다, 면한다라고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역이라는 단어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단어지만 실제 우리 몸에서 면역이 어떻게 존재를 그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또 그 외부의 그 위협 인자들을 처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그림으로 제가 좀 보시기 쉽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뭐, 그런 게 있구나. 우리 몸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전에 하나의 팁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침투하지 못하게 우리 몸에 침투했더라고 하더라도 그걸 빨리 해치우고 그 정상으로 돌리는 것을 우리가 면역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우리 몸의 가장 최전선 가장 바깥쪽의 면역 체계는 피부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아마 좀 생소하시겠지만 피부도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면역 체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뭐 속눈썹이라든지 속눈썹에 나온 뭐 우리 몸에 나오는 뭐 피지라든지 그런 뭐 그 유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우리 몸에서 외부에 그런 그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침투하지 못하게 막는 최전선의 면역 체계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가장 중요하겠죠. 입과 코, 우리가 항상 숨을 쉬고 음식을 먹는 그러한 그 기관 같은 경우에도 타액이나 뭐 섬모라고 하는 그러한 기관을 통해서 그 우리 몸을 방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폐하고 장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면역기관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추가를 하나 더 한다면 이제 최종으로 우리 몸을 가장 마지막으로 막는 부분은 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써놓은 것처럼 뭐 피부라든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첫 번째로 면역과 관련해서 면역 체계의 일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피부가 가장 최전선 면역 체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부 보습이라든지 어떤 뭐 피부 건강을 지키는 것도 면역을 지키는 방법 중에 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몸 내부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의 이제 면역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을 좀 나열을 해봤는데요. 세균과 바이러스를 이제 파괴하고 몸 안에 있는 어떤 독소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제거하는 면역 세포에는 여기 뭐 이름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대식 세포, NK 세포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단어로 하면 뭐 백혈구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뭐 T세포, B세포, 뭐 킬러 T세포 여러 가지 어려운 단어로 나와 있는데 이걸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좀 구분을 한 게 자연 면역과 획득 면역 두 가지로 이제 우선은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뒤에서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원래부터 몸을 방어하는 그러한 기관들 그러한 그 면역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뭔가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하거나 세균이 침투했을 때 그때 획득하는 면역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얻는 면역이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면역들. 그래서 살아가면서 얻는 면역들은 또 그러한 면역을 얻게 되면 또 자연 면역 적으로 오는 그래서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제가 뒤에 있는 그림으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침투를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계속 들어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치면 뭐 감기 바이러스라고 예를 들어 치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려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선천 면역 뭐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뭐 백혈구라든지 뭐 수상세포, NK세포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바이러스를 계속 막습니다. 계속 막는데 모든 바이러스를 다 막을 수는 없고요. 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변종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생전 처음 우리가 겪는 바이러스들도 당연히 있겠죠.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에는 우리 몸에 있는 첫 번째, 뭐 예를 들어 비유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하면 도둑이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경찰관들이 관내를 이제 순회하면서 순찰을 하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도둑을 막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에는 예를 들어 집이 뚫렸다라고 하면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이제 들어오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바이러스는 혼자 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감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몸에 있는 세포를 변이를 시키고 이 세포를 통해 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계속 증식을 하고 뻗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가 감염이 되면 우리 몸에서는 당연히 감염됐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몸에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리는 반응이 염증 반응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뭐 열이 난다든지 기침이 난다든지 뭐 가래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뾰루지가 올라올 수도 있겠죠. 아니 뭐 붉게 이게 그 통증이 생긴 부어오르고 통증이 생긴다거나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염증 반응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꼭 염증 반응은 꼭 기억을 하셨다가 제가 뒤에 이 염증 반응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도 뒤에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포가 감염이 돼서 우리 몸이 굉장히 지금 세포들이 감염이 돼서 좋지 않은 질병으로 간 상황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다른 획득 면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세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생전 처음 온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앞에서 선천 면역 1차 방어에서 막지를 못했고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게 어떤 아이다라고 하는 거를 누군가 알려줍니다. 이 바이러스가 얘는 어떻게 생겼고 얘는 특징이 어떻고 얘는 뭐 어떠한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입니다라고 우리 내부에서 서로 이제 공유를 해요. 그러면 이거를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항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항체를 만들어내면 이 항체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이제 없애게 되고요. 바이러스를 없앰으로써 또한 세포 자체가 감염이 된 부분들도 없애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세포들도 같이 없애주면서 우리가 질병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지금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파이자나 모더나라는 하는 그런 다국적 제약 기업들이 이제 속속들이 이제 백신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을 예를 들어 드리면 지금 처음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는 이 바이러스가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내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고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체를 만들어내게 되면 이 항체를 가지고 바이러스를 없애게 되는데 이 항체를 만들어내려면 그게 어떤 애인지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누군지는 알아야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항체를 언제든지 뭐 예를 들어서 항상 뭔가 걸리고 난 다음에 항체를 만드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너무 위험한 질병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 홍역이라든지 뭐 독감이라든지 지금 나와 있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뭐 결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굳이 겪으면 너무 몸에 많은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항체를 통해서 항체를 먼저 주사를 맞아서 어느 정도 몸 안에서 그 부분들을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결핵균이 들어왔을 때 퇴치를 할 수 있도록 뭐 홍역이 들어왔을 때 퇴치를 할 수 있도록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퇴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이제 백신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백신이 뭐 결핵이나 이런 부분들은 평생을 가는 것들도 있고요. 뭐 독감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이렇게 가는 것들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간단히 보여드렸는데 많이 생소하시고 어려우실 거예요. 뭐 물론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몸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뭐 편도선이라든지 아니면 골수라든지 림프관이라든지 흉선이라든지 여러 이런 부분에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 면역 세포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우리 몸에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골수 쪽도 많이 중요하겠죠. 거기서 백혈구를 만들어내고
또 림프구도 굉장히 중요하고 모두 다 중요하지 않은 기관들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뭐 어떤 특정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력을 가지고 싶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백신을 맞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어렸을 때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잔병 치레를 많이 한 아이가 뭐 커서 좀 건강하다. 아예 의미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병이라든지 그런 질환들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뭐 세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고 그리고 나면 그거를 다시 오면 퇴치를 하기 위한 항체를 만들어내 놓은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너무 많은 깨끗한 환경에서만 사는 어, 모든 부분들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를 한다면 굳이 어떤 백신이나 그런 부분이 없이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어떤 뭐 말씀드렸듯이 너무 우리 몸에 타격을 많이 주는 뭐 홍역이라든지 뭐 수두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결핵이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백신이 좀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백신이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 자체의 면역 체계를 얼마나 우리가 잘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또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100%다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우리 스스로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면역 체계를 관리를 하는 방법을 13가지 정도로 우선은 좀 뽑아봤는데 이 부분에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이 면역을 관리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 면역 체계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멜라루카의 독보적인 그러한 제품들이 어떤 게 있고 그 제품들이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 멜라루카에 있는 그 건강기능식품을 대부분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면역 체계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을 관리하는 총체적인 어떤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끝까지 들으시면 멜라루카의 제품들도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영어로 하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한국어로 바꾸면 세균총, 그러니까 총세균수라고 보통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 내에는 이제 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만 있는 건 아니고 수많은 바이러스들, 수많은 세균들, 뭐 등등등 너무 많은 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총 집합을 이제 세균총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약 500종 정도, 뭐 우리 몸의 몸무게로 하면 한 2kg 정도가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포의 한 10배, 유전자의 100배 정도 굉장히 수가 많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특정 미생물을 잡아서 그거를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부릅니다. 제가 밑에다가 면역세포의 훈련교관이라고 이제 표시를 해놨고 스파링 파트너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왜 이 부분이 그렇냐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의 한 70%는 어디에 존재를 하냐면 장에 존재를 합니다. 소장과 대장에 존재를 하는데 그 이유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뭐 세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역으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 누군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시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각광받는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선수인데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는 연습을 했을 때 결국에는 본인이 목표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우리 몸 안에서도 이 면역력을 정상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끊임없는 연습을 해주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외부에서 병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물리치거나 아니면 물리치면 그 병에 대한 면역을 이제 획득하는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외부에서 병이 그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은 실전이에요. 그러면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걸 누구하고 연습을 하냐면 서로 주고받으면서 연습을 하냐면 프로바이오틱스하고 연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장 상태가 좋지 않고 프로바이오틱스 수가 우리 몸에 적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은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고 그러한 그 양질의 연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병이 그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 우리 몸에 침투하면 잘 대처를 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나온 게 마이크로바이옴, 이 세균총을 관리를 잘하는 우리 장 상태를 관리를 첫 번째로 잘 해주는 게 면역에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면역 세포가 약 70% 정도가 우리 몸의 장에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그러한 이유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이 면역 세포들하고 서로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연습을 하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어떤 유해 인자가 들어오면 그거를 물리치거나 아니면 만약에 처음 보는 아이 같으면 못 물리치겠죠. 그렇다고 해도 빠르게 대처를 해서 이 아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항체를 형성을 해가지고 물리치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끊임없는 우리 몸 장 안에서 연습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장 상태를 좋게 해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저는 먼저 꼽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멜라로카의 굉장히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과 또 장 건강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식이섬유 제품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플로리파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플로리파이라고 하는 이 제품은 하루에 100억을 섭취할 수 있는, 즉 이 얘기는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이 한 캡슐을 드시면 최소 100억 이상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를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식약처에서 1억에서 100억까지 섭취를 하도록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최대치를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었을 때부터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그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의 한두 달 이내에 계속 생산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럼 실제로 들어있는 거는 100억보다 훨씬 많은 몇백억이 이제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실종에 우리 몸에 이제 소장하고 대장에서 사는,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락토바실러스라는 게 있고 비피더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거는 이제 비피더스겠죠. 그래서 비피더스는 주로 대장에서 사는 유산균. 그래서 변을 잘 본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좀 효과가 있고요. 반대로 락토바실러스는 소장에서 사는 유산균입니다. 자, 우리 몸의 장은 소장과 대장으로 나눠지는데 이 소장은 우리 몸에서 외부에 있는 것을 흡수하는 기관을 흡수하는 기능을 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에 있는 영양소들이 소장을 통해서 흡수가 되죠. 그리고 몸 안에서 다 쓰고 난 다음에는 뭐 독소라든지 아니면 몸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다 쓴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외부로 배출을 할 건데 그 배출하는 기관은 대장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몸의 장은 소장과 대장으로 나눠져 있고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프리미엄 유산균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유산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입으로 이제 섭취를 하고 난 다음에 장까지 살아서 도착을 할 건데, 물론 살아서 도착을 하겠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장 상태에 따라서 그게 정착을 해서 증식을 하느냐가 또 결정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우리 장에 도착을 했을 때 잘 증식을 하도록 쉽게 얘기하면 먹이를 같이 넣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도 같이 함유가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시중에 있는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도 있고요. 좀 저가의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 유산균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물론 어떤 특정한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유산균을 선택하는 그러한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효과가 당연히 이제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무조건 싸다고 좋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하루에 얼마를 섭취할 수 있는지 또 가격은 얼마인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 플로리파 유산균이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유산균에 비해서도 뛰어난 제품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용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 거하고 똑같은데 한 종이 더 들어가 있는데 그게 어떤 균이냐면 어머니의 모유에서 추출한 유산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유에서 추출한 유산균이 특히 이 몸의 면역 시스템을 발달을 시키고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 시스템이 막
이제 생기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꾸려나가는 그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 시스템을 잘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유산균을 같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는 다 똑같고요. 아무래도 아이들은 캡슐을 물로 삼키는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파우더 형태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착색소나 향료를 포함하지 않고 천연 과즙으로 맛을 낸 그러한 제품입니다. 어른들 거는 100억인데 아이들 거는 왜 40억인가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 이 유산균이라고 하는 게 참 특이한 게요. 우리 몸에 있는 유산균하고 이 제품에 있는 유산균하고는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외부에, 우리 몸에 있는 유산균하고 이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유산균하고 서로 친구는 아니에요. 같은 종류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장에 들어오면 자기들끼리 좀 그 트러블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민감한 사람들은 좀 티격태격해요. 뭐 서로 먹이를 경쟁을 할 수도 있고, 처음 보는 애기 때문에 좀 티격태격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장이 좀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보다 좀 적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40억이면 시중에서 파는 뭐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요즘에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이 뭐 락토핏 같은 종곤당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 20억, 좀 프리미엄 뭐 골드라는 단어를 붙인다든지 한다고 하면 한 3, 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제품들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뛰어난 제품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드셔야 될 게 뭐냐면 식이섬유인데, 이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담즙산 뭐 등등등,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독소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체외로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에 유산균을 많이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 몸을 위협하는 인자에서 제가 바이러스, 뭐 어떤 뭐 세균도 말씀드렸고 곰팡이균 같은 것도 말씀드렸는데 독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꾸준히 잘 빼주는 거, 그거를 빼주는 역할은 식이섬유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빼주는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를 꾸준히 섭취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식이섬유는 유산균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식이섬유를 먹기도 하고 식이섬유를 즙처럼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을 몸 안에서 증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반드시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멜라노카의 차전자필 식이섬유 제품인 파이버아이즈 식이섬유를 저희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식이섬유들이 있지만 왜 차전자필 식이섬유를 사용을 하냐면, 이 차전자필 식이섬유가 수용성, 쉽게 얘기하면 물에 녹는 아니면 물에 녹지 않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식이섬유의 형태를 다 구현을 할 수 있는, 우리 몸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굉장히 좋은 원료이기 때문에 차전자필 식이섬유를 사용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 같은 거를 빼준다든지 아니면 변을 잘 보게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제품이 파이버에즈 식이섬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우리 장을 지키는 제품들, 그리고 왜 장을 지켜야 되는지, 면역과 장이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장의 면역세포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우리의 장의 한 70% 정도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 중에 70%는 장에 존재를 하고요. 또 이 장에 존재를 하는 이유는 프로바이오틱스가 꾸준히 서로 교감하면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또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을 유지를 하는 게 면역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뭐 제대로 먹는, 뭐 당연히 이제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들은 여기 안에 영양소라는 게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식이섬유도 있고요, 비타민도 있고 미네랄도 있고 등등등 여러 영양소들이 있는데, 이 영양소들을 우리가 잘 섭취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골고루 당연히 섭취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제대로 먹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그 안에 영양소들이 충실하게 담겨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영양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음식 안에 그 야채나 과일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가 한 100년 전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농사기법이 발달을 하면서 화학 비료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하우스에서 키운다거나, 그래서 식물 스스로 어떤 영양소를 땅에서 끌어당겨서 생육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굳이 필요가 많이 없는 그런 농사 환경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는 사과 한 개를 먹으면 철분이 뭐 100mg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뭐 30mg도 안 들어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먹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골고루 드시는 것도 가장 첫 번째로 음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드시면서 내 몸에 맞는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찾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미네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데 왜 비타민과 미네랄 중에 미네랄이냐고 하면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에너지를 만들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또 면역에도 도움을 주지만 실제로 어떤 면역 세포를 생성을 한다거나 면역 기관을 유지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미네랄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또 합니다. 근데 이 미네랄은 안타깝게도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못하고요. 모든 부분들을 다 식품을 통해서만 섭취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햇빛을 보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지지만 칼슘은 우리가 햇빛을 본다고 만들어질 수도 없고 우리가 뭐 다른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뭐 우유를 먹거나 아니면 뭐 멸치를 먹거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굉장히 적은 양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미네랄이 우리 몸에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면역과 관련한 미네랄은 아연이 가장 중요한 미네랄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백혈구를 생성한 거거나 아니면 이제 면역 기능을 도와주는데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또뭐 셀레늄 같은 것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네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뭐 한국말로 하면 무기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철분, 칼슘, 아연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미네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흡수가 굉장히 잘 안 되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면 흡수가 굉장히 잘 되는데 이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영양제를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되죠. 또 추가로. 근데 시중에 있는 많은 제품들은 이 미네랄은 원래는 이 미네랄의 흡수를 돕는 그 물질이 같이 식품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일이나 야채에는. 근데 지금 인간의 기술로는 그 미네랄의 흡수를 돕는 물질들을 같이 추출해내지 못하고요. 미네랄 자체만 추출을 할 수가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나라든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어느 회사 제품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 뭐 멜라루카도 마찬가지고요. 뭐 예를 들어 종근당도 마찬가지고 뭐 아메이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은 어디에서 추출했냐는 굳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어디에서 온 미네랄 뭐 예를 들어 뭐 칼슘이라고 하면 뭐 요즘에 뭐 생선뼈에서 왔는지 아니면 뭐 해조류에서 왔는지 등등등을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데 굳이 그거는 구분을 할 이유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어디에서 왔든 미네랄은 미네랄 똑같거든요. 어디에서 뽑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흡수가 잘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미네랄은 말씀드렸듯이 식품에 있는 그 흡수를 돕는 물질이 같이 있는데 그거를 같이 뽑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 이상으로 흡수가 거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멜라루카는 미네랄 올리고복합물이라는 저희 특허 기술을 이제 미국의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식물에 있는 자연 상태 그대로 있는 부분들을 재현을 한 거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제품들보다도 훨씬 더 우리 몸의 미네랄 흡수가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미네랄 상태 하나와 미네랄 올리고복합물 상태 하나를 두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미네랄 올리고복합물이 큽니다. 당연히 이제 흡수를 돕는 물질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다른 회사 제품보다 조금 더 부피가 좀 클 수는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화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은 식사 중간에 드시거나 하시면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 초기에는 좀 양을 줄여서 하루에 4알을 드셔야 되는 거를 2알만 드셔서 한 일주일 정도 적응을 하신 다음에 높여가는 방법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합영양 제품들이 미네랄이 함유가 되어 있는 제품들이 저희가 이제 바이탈리티 우먼, 맨, 50 플러스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 아이들용은 코알라팔스 멀티비타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탈리티 우먼 맨 그러니까 50대 이하가 드시는 제품과 50대 이상이 드시는 제품의 차이는 첫 번째는 50대 이하가 드시는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을 왜 드십니까? 라고 우리가 뭐 여쭤보면 대부분 다 피로라든지 면역 때문에 드시는 경우들이 아무래도 많죠. 50대 이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몸에서 에너지를 충분하게 만들어내줄 수 있는 그러한 영양소들이 조금 더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부분 영양소도 같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0대 이후에는 당연히 피로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이제 50대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질병에 좀 더 시달리는 그러한 나이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병에 시달린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 체계가 좀 깨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면역 체계 약화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그 면역 세포들이 약해졌다라는 의미인데, 면역 세포들이 약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항산화가 잘 안 돼서 활성산소에 의해서 세포가 공격을 받아서 하는 그 면역 세포가 약해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 이제 활성산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좀 항산화 기능이 뛰어난 이러한 그 영양소들이 좀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대 이전과 50대 이후의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제품을 설계를 했고요. 아이들용은 어른들 거하고 똑같은데 조금 더 먹기 편하게 추어볼 형태로 씹어 먹을 수 있도록 물 없이 씹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양소 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른보다 물론 좀 권장량이 좀 적기 때문에 좀 적지만 어떤 그 미네랄이라든지 비타민의 종류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동일하게 저희가 아이들 똑같이 설계를 해놓은 그러한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면역에만 관련해서 조금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액티베이트 C라는 제품하고 액티베이트라는 제품 이름이 이제 비슷하죠. 두 가지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면역에 도움이 되는 이제 아연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또 비타민 C가 항산화를 위해서 비타민 C가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제품 중에 효과가 더 뛰어난 제품은 어떤 제품이냐면 액티베이트가 가격이 18,000원이고 액티베이트 C가 16,500원임에도 불구하고 효과 자체만으로는 액티베이트 C가 좀 더 뛰어납니다. 함량도 높고요. 그 성분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액티베이트 C가 조금 더 면역과 관련해서 더 그 특화되어 있는 그러한 제품인데 다만 이게 파우더 형태로 물에 타먹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속이 그 위산 분비가 평소에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식사를 하시고 드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난 이게 좀 귀찮다라고 하시면 액티베이트를 드셔도 되고요. 액티베이트 또한 액티베이트 C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타사의 어떤 제품하고 비교할 수 없게 면역 기능이나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제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면역과 관련해서는 필수 미네랄을 꼭 섭취를 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 아연을 섭취를 하시는 게 특히 이거는 성인이든 아이들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분들께서 아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바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활성산소를 우리가 활성산소 또는 유해산소라고 이제 부르죠. 근데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는 건데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뭐 DNA를 손상시키고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이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거는 면역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역세포의 기능을 당연히 저하시키게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당연히 면역세포가 기능이 저하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하고 질병이 발생하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90% 이상은 다 활성산소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이 활성산소가 좋지 않은 물질인데 물론 우리 몸에서 약간의 좋은 일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안 좋은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생기냐면 우리가 밥을 먹고 숨을 쉬면 그러니까 밥을 먹고 숨을 쉬면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힘을 낼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에너지를 만들면서 반대적으로 생기는 게 활성산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활성산소는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안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활성산소를 잘 없애줘야 되는데 우리 몸 스스로 잘 없앨 수 있는 그러한 그 물질도 우리 몸에 있기는 하지만 이게 평생을 다 쓸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없애줄 수 있는 슈퍼푸드들을 많이 항산화 영양소를 많이 섭취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난 식품들 그래서 과일의 껍질이나 씨에 주로 많이 있고요.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브로콜리, 뭐 귀리라든지 블루베리 같은 거, 아니면 연어, 마늘, 뭐 등등등 이러한 그 항산화 영양소들이
자주 섭취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항산화 영양소들을 모아서 제품화한 것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항산화제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비타민류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항산화 효과는 비타민보다는 이런 그 식물에서 추출한 추출물, 과일 추출물, 식물 추출물들이 훨씬 더 효과는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제품은 세라이즈 멀티비타민하고 프로벡스 CV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세라이즈도 항산화 제품이고 프로벡스 CV도 항산화 제품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세포라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아까 면역세포도 있고 일반적인 피부세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혈관세포도 있고 뇌세포도 있습니다. 다 각각의 세포가 다 다르죠. 그런데 이 세라이즈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전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을 두루두루 그 활성산소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프로벡스 CV는 조금 특화되어 있어서 혈관 쪽에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는 이 포도씨나 포도 껍질이 조금 더 혈관 쪽에 항산화에 있는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있는 세라이즈는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특히 피부 쪽에 조금 더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피부 쪽에 조금 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벡스 CV는 혈관 쪽에 조금 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내가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기관인 혈관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항산화 그 효과나 이런 부분들도 프로벡스 CV가 세라이즈보다는 좀 더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두 가지를 다 드시는 게 우리 몸의 혈관을 우리 몸의 그 항산화를 해주는데 가장 좋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하면 프로벡스 CV 그렇지만 두 가지를 다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항산화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섯 번째로 이제 염증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데 제가 아까 염증을 첫 페이지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이 바이러스는 세포를 감염을 시킵니다. 바이러스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세포에 감염이 되면 그 세포를 매개체로 해서 바이러스가 뭐 수백억, 수천억 개로 증식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인데 그거를 염증이 발생을 했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내 몸의 세포들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신호는 열이 난다거나 뭐 붉게 부어 오른다거나 뭐 뾰루지가 난다거나 아니면 뭐 기침이 난다거나 콧물이 난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염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기관지염, 뭐 구내염, 뭐 간염, 뭐 등등등, 뭐 관절염도 있고요, 방광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뭐뭐염이라고 하는 거는 다 염증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염증 상태가 급성으로 오는 상태가 있고 만성적으로 오는 상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원인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의해서 폐렴이 발생을 한다. 폐에 염증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어떤 염증 상태일까요? 그거는 당연히 급성 염증 상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증의 범위는 국소적이지만 뭐 열이 난다거나 통증이 난다거나 붓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 몸 상태는 항상 외부에서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서 이 염증 상태에서 벗어나기는 힘듭니다. 죽을 때까지 염증 상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얼마나 잘 눌러주느냐, 잘 관리를 하느냐, 그게 이제 면역 시스템이겠죠. 그래서 건강에 해로운 식단이나 뭐 흡연이라든지 스트레스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을 때 또 급성 염증 상태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이거를 만성 염증 상태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한번 재보면 거의 대부분 다 만성 염증 상태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포함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질병으로 발전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은 없어요. 뭔가 불편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사실 별로 못 느끼지만 이게 갑자기 질병으로 확 발생이 되면서 뭐 암으로 그 발전될 수도 있고요. 아니 뭐 폐렴으로 발전될 수도 있고요. 등등등 여러 가지 좀 심각한 질병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급성이든 만성이든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염증을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염증을 없애는 방법은 당연히 그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켰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부분들을 없애줘야 될 것이고
좀 더 운동을 한다거나 비만을 관리를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필요하겠죠. 근데 이 부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럼 결국에는 염증을 없애려면 바이러스를 없애야 되고 면역세포가 활성화가 잘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면역세포에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 대부분 노란색 계통들의 슈퍼푸드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황이라든지 생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주로 노란색 계통들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그 슈퍼푸드들, 항산화 영양소 같은 경우가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항산화를 해주면서 면역세포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나왔던 액티베이트 C, 비타민 C와 아연이 들어있는 그 제품하고 이 제품하고 차이는 어떤 부분이냐면 액티베이트 C와 그 액티베이트는 제가 말씀드렸던 1차 면역, 선천 면역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 AI 밸런스는 2차 획득 면역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당연히 1차로 처음에 우리가 원래 기본적으로 막는 부분들 또는 그리고 2차로 우리 몸의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거를 빠르게 항체를 만들어서 퇴치를 하는 2차 면역 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당연히 면역력을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액티베이트 C 같은 그러한 제품과 AI 밸런스를 같이 드시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실 거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몸의 세포들을 조금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 오메가3를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포라고 하는 거는 세포가 겉에는 막으로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피부로 둘러싸여 있듯이 세포도 겉에 피부가 있습니다. 세포막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의 하나의 구성 성분이 오메가3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메가3를 충분히 잘 섭취를 해줬을 때 세포 건강에 세포도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옷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아메가 EPA라고 하는 특히 우리 몸에 있는 어떤 혈행 개선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EPA가 고함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는 코아메가 EPA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건강 상태가 좀 좋지 않아져서 특히 여성분들은 갱년기 전후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파이토메가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을 해줄 수 있는 특화가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코어메가하고 파이토메가를 같이 드시거나 아니면 파이토메가를 단독으로 드시거나 같이 드셨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케어를 할 수 있는 제품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염증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이 세포들이 잘 튼튼하게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막아낼 수 있고 면역세포가 막아주고 세포 자체가 활성산소로부터 잘 튼튼하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이런 노란색 계통들의 강황이나 생강 같은 부분들이 들어있는 염증을 빠르게 없애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식품들이 함유가 되어 있는 AI 밸런스 그리고 세포를 튼튼하게 세포막을 유지를 해주는 오메가3 이 두 가지를 같이 섭취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저희가 이제, 중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내용이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금은 제 설명만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 뭐, 난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웹사이트에서 이 자료를 한번 다운받으시면 세세하게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지금 말로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어떠한 내용이구나 라고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제 비타민 D를 섭취를 하라고 갑자기 이제 비타민 D라고 이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비타민 D는 다른 비타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그걸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비타민 D가 가장 부족한 나라로 꼽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부로 또 더 못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어서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비타민 D 수치는 전 국민의 99% 정도는 아마 부족할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외부 활동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금년은. 그래서 비타민 D는 햇빛의 자외선 B를 통해서 합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일부는 식품을 통해서 섭취가 가능한데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여기 자외선 B라고 UVB라고 되어 있는데 자외선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자외선 B만이 비타민 D를 합성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우리가 집 안에서
유리창을 통해 가지고 햇빛을 받았을 때 과연 비타민 D가 만들어질 것이냐?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외선 B는 유리창을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외부로 나가서 직사광선을 본인 몸에 직접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합성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비타민 D가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주로 뼈 건강 쪽에 많이 알려져 있죠. 비타민 D를 섭취를 해서 칼슘의 어떤 활성화를 돕는다든지 골다공증의 발생 위험 감소를 돕는다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이건 가장 기본적인 비타민 D의 기능이고요. 비타민 D는 지금 현재 모든 영양소 중에서 프로바이오틱스와 비타민 D가 가장 연구가 활발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어디에 연구를 해보니까 뭐 다양한 면역 질환이라든지 대사 관련한 부분, 뭐 신경계 관련한 부분, 암 관련한 부분 등등등 우리 몸에 어떤 질병과 관련해서 비타민 D가 빠지는 곳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비타민 D는 예를 들어 칼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자유롭게 알아서 뼈에 이제 비타민들을 통해 가지고 뼈에 가서 이제 정착을 해서 부착이 돼서 이제 뭐 뼈세포로 이용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인데 비타민 D는 쓰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쓰는 데가 따로 있는 게 비타민 D가 도착하도록 다 이미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이 비타민 D는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뇌, 그리고 장 등등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뇌하고 장이. 그리고 피부 쪽에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타민 D는 주로 이제 비타민이라고 보통 얘기를 안 하고 호르몬이라고 보통 얘기를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꼭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비타민 D는 특히 11월 달이 가장 적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비타민 D 수치가 그 11월부터 2월까지가 가장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 범위에서보다도 절반 이하로 거의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비타민 D가 특히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섭취를 했을 때 면역력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이탈리티 비타민 D3라고 하는 일일 2000IU, 이 IU라는 단어는 특정 어떤 그런 그 함량을 나타내기 위한 부분이니까 뭐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2000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IU에 고함량 비타민 D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총 120정이 들어가 있고 넉 달분이에요. 하루에 한 정씩만 드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11월, 12월, 1월, 2월까지 이 넉 달을 딱 드시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상 범위까지 비타민 D 수치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감소가 되면 될수록 면역과 관련한 부분들, 면역 시스템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불리하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 그런 부분이 더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섭취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지만 신체 주요 시스템, 저는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긴 했지만 면역 시스템에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비타민 D가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게 장하고 또 하나가 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뇌에 왜 비타민 D가 많이 존재를 하는지 뒤에 설명을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다 합쳐서, 뭐, 미네랄, 필수 미네랄을 섭취한다든가, 항산화제를 섭취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세균층을, 돕기 위해서 유산균을, 프로바이틱스 유산균을 섭취를 하고, 또 염증 상태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다 한 번에 아우러서 간편하게 섭취를 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픽 퍼포먼스 팩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가, 왜 이 6가지가 들어갔을까를 생각을 해볼 수도 궁금하셨을 건데 첫 번째로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시스템 기관을 다 아우를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면역 쪽에 특화가 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용, 저녁용 두 가지 팩으로 나눠져 있어서 어디 뭐 이동을 하시거나 어디 외부에 나가셔서도 충분히 건강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간편하게 굳이 하나씩 챙기지 않으셔도 쉽게 드실 수가 있고, 뭐, 여기 제가 가격을 써놓지는 않았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6가지 제품을 다 합친 금액보다, 픽 퍼포먼스 팩 하나의 금액이 이 오른쪽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건강을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또 섭취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번째는 이제 건강하게 체중을 유지하는 거, 뭐, 당연한 얘기겠죠. 뭐, 비만이나 이런 부분들은 염증 상태를 더 안 좋게 만들기 때문에 건강하게 체중을 유지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건강하게 체중 앞에서 이제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대로 먹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잘 골고루 섭취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하고 하나의 일환으로 어떠한 그 음식을 드시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체중이 유지가 되고 우리 몸의 당 수치가 변화가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 같은 경우 우리가 탄수화물 대표적인 거는 밥이죠, 밥. 이제 밥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부분 다 백미, 하얀 쌀밥, 도정을 한 하얀 쌀밥을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도정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뭐 현미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도정을 한 그 쌀밥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그 포도당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탄수화물 상태가. 그래서 뭐 먹게 되면 빠르게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변화할 수 있는 이 당이라고 하는 거는 왜 변하냐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 당으로 변환된 다음에 이 당이 에너지로 바뀌어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로 사용이 되도록 당으로 바뀌었는데 에너지를 우리가 못 쓴다. 뭐 누워서 잠만 잔다. TV만 본다라고 하면 이 당은 어떻게 될까요? 몸 밖으로 빠져나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살이 찌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밥을 먹고 빠르게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놨는데 안 쓰면 살이 찌고 그러면 갑자기 에너지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금방 배가 고파요. 그리고 또 다시 살이 찌고 배고프고 살이 찌고 배고프고 살이 찌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50kg 했던 사람이 60kg, 70kg, 80kg, 100kg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 당연히 탄수화물은 섭취를 해야 되긴 하지만 조금 더 당 수치가 좀 낮은 하얀 백미보다는 현미 위주로 섭취를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탄수화물 양을 조금 줄이시면서 단백질 양을 좀 늘리시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되지는 않고 좀 더 천천히 장기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복감을 느끼거나 그런 부분이 없이 우리 몸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탄수화물은 정말 내가 급하게 힘을 빡 써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면 탄수화물이 훨씬 유리합니다. 금방 에너지가 확 올라오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천천히 에너지를 올려주고 평균적으로 그대로 올려주는 유지를 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섭취를 중간중간 탄수화물 섭취를 좀 낮추고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멜라노카의 단백질 함유 제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GC 컨트롤이라는 제품하고 어테인이라는 제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GC 컨트롤은 귀리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어테인은 단백질과 일반 식이섬유 그리고 혼합 포뮬러라고 하는 뭐 치커리라든지 뭐 보리라든지 이런 식이섬유들이 같이 함유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의 차이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몸에서 결국에는 살이 찌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엔 당 조절이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당 조절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당 조절이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 반대로 당을 원활하게 쓰지 못했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지식 컨트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실질적으로 더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지식 컨트롤이 더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맛은 당연히 어테인이 조금 더 달달하고 맛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맛이라고 지식 컨트롤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선택해서 드실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굳이 하나를 꼽아가지고 난 이거를 하나를 추천해 달라라고 하면 저는 지식 컨트롤을 추천을 합니다. 물론 먹는 데 있어서 어테인이 훨씬 더 맛이 있지만 건강에 도움을 주는 부분들은 지식 컨트롤이 훨씬 더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테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여기 안에 단백질 10g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 대용이라든지 식사를 혹시 못 하셨을 때 아침에 굶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라도 드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러면 여기 안에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못 하셨을 때 그때 아니면 또 식간에 조금 다른 간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어테인으로 간식을 대신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체중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또 하나 필요한 게 살이 안 찌게 하는, 물론 당 조절을 한다고 해가지고만 살이 안 찔 수는 없고요. 어쨌든 먹긴 먹어야 되니까 탄수화물을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먹는 만큼 살이 찌지 않게 그래도 좀 내 몸을 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게 가르시냐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이 되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뀐 다음에 에너지로 쓰이는데 안 쓰이면 그거를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쌓아놓는다고 지방 형태로 쌓아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가르시니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포에서 4포 정도 상시적으로 음용을 하시면 되고요. 원칙적으로는 식사 전에 드시는 게 더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어차피 점심을 드시면 저녁을 또 드실 거기 때문에 어떤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르시니아는 당연히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체지방 감소 제품입니다. 멜로카 제품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수화물 수치는 좀 줄이셔야 됩니다. 가르시니아를 믿고 탄수화물을 더 드시는 뭐 마음껏 드시면 당연히 안 되시겠죠. 그래서 가르시니아 맥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커피빈이라고 하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뀐 다음에 에너지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에너지를 얼마나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심장이 뛰고 장이 움직이고 눈이 깜빡이고 혈관이 돌아가고 하는데 필요한 열량이 기초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는데 근육량이 좀 높은 사람들의 기초 대사량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근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산소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거기에 추가로 내가 움직여서 빼는 대사 열량, 움직여서 빼는. 그래서 내가 먹은 것보다 내 몸에서 알아서 쓰는 것과 내가 노력해서 쓰는 것이 적다고 하면 당연히 열량이 남겠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버리지 않고 우리 몸은 단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다 몸에다 쌓아놓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체지방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그린커피비는 아까 가르시니아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한다면 이 그린커피비는 이 대사량을 좀 올려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체 시험을 통해서 체중 감소 효과가 이제 확인이 된 그러한 제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건강하게 체중을 유지를 하려면 좀 움직이셔야 되겠죠. 활력에 대한 신체 활동이 당연히 이제 필요할 거고, 이 활력에는 신체 활동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운동을 한 2, 30분 정도만 하더라도 체내 염증 수치가 3, 40% 이상 쭉 내려가는 거를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규칙적으로 운동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 뭔가 몸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때 항체라든지 백혈구가 빠르게 또 더 빠르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질병에 걸려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차이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일주일에 한 4일에서 5일 정도 30분에서 60분 정도 운동을 하시는 걸, 꾸준한 운동을 하시는 거를 면역 시스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추가로 운동 보조식품으로 엑세스바라고 하는 제품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일반적으로 운동을 30분에서 60분 정도 꾸준히 이제 한다고 하면 살이 좀 빠져야 되는데 살이 빠지는 건 60분 이후부터 빠집니다. 보통 운동을 우리가 했을 때. 그런데 이 엑세스바를 운동 15분 전 정도에 섭취를 하게 되면 체지방을 빠지는 게 조금 더 앞으로 시간이 당겨지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염증을 좀 줄이기 위한 운동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거기에 추가로 체지방을 좀 낮추는 운동도 필요하기 때문에 엑세스바를 드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특히 뭐 동네 운동장을 한 바퀴 도신다든지 아니면 어디 뭐 미팅이 있으셔서 가시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디 뭐 30분 정도 걸어갈 목적이다라고 하시면 그 한 15분 정도 전에 출발하시기 전에 섭취를 하시고 미팅에 참여를 하시면 그 사이에 뭔가 몸에 좀 더 변화가 발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 이제 뭐 당연한 얘기죠. 편안한 잠을 즐기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있는 걸 읽어보면 수면 전에 휴식이나 낮잠을 당연히 피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면 당연히 수면의 질은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좀 하지 않는 거 필요하고요. 조금 서늘한 온도에서 수면을 촉진하는 게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구들장을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는 구들장을 이제 씁니다. 근데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영화에서 많이 보듯이 벽난로 같은 거로 공기를 데우는 형태가 되죠. 우리는 이제 바닥을 데우는 형태가 되는데 어떤 게 조금 더 건강에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학적인 부분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한국에는 구들장이 조금 더 도움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바닥에 있는 뜨거운 열은 위로 올라가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올 거고요. 그래서 위아래 공기가 계속 순환을 하면서 공기가 순환을 해서 외부하고 내부하고 공기를 계속 바꿔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을 많이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6도에서 20도 정도의 서늘한 온도를 하시더라도 춥다고 하시면 바닥에 어떤 매트를 까신다던가 그 정도로 하셔가지고 하시면 훨씬 더 수면을 촉진한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누구든 뭐
잠을 즐기고 싶겠죠. 근데 뭐 어떠한 스트레스 때문이든 아니면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조사를 해보면 20대 여성분들의 수면의 질이 가장 안 좋습니다. 그리고 5, 60대 이상의 되면 되실수록 점점 잠을 깊게 들고 오래 드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어려워 이제 하게 되시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뭐 어떤 수면제의 도움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수면 요법을 하시는 뭐 그런 뭐 다른 운동을 해서 이겨내시는 분들 계시고 계시는데 이 수면에 관련해서 하나 제가 추천해드릴 만한 제품은 뭐냐면 비타민 D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뼈건강에서 말씀을 드렸고 면역 건강에서 말씀을 이제 드렸죠. 근데 왜 갑자기 수면 쪽에서 비타민 D가 나왔냐라고 하시면 기억을 하시는 분은 제가 이 비타민 D가 사용이 되는 부분의 70%는 장에서 사용을 하고 또 그만큼 사용을 하는 곳이 어디냐고 말씀드렸냐면 뇌에서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비타민 D가 우리 뇌에서는 호르몬이 만들어지게 되는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뇌에서 어떤 부분들을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기분을 좀 다르게 만들거나 기분을 뭐 우울감이라든지 행복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을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을 하는 게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로토닌이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건 행복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이건 뇌에서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세로토닌을 많이 만들어내줄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냐면 비타민 D가 그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런데 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뭘로 바뀌냐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수면 유도 물질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연결을 시켜보면 비타민 D가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이 행복 호르몬은 밤이 되면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면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타민 D가 필요하다라는 결과로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비타민 D 수치가 떨어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면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낮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더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 이유는 비타민 D가 몸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도 그 이유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월부터 2월까지 이 한 병을 통해서라도 꾸준히 비타민 D를 관리를 하시면 훨씬 더 수면에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청결을 유지하고 뭐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부터는 이제 식품에 관련된 부분보다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러한 뭐 세제류라든지 어떤 뭐 치약, 칫솔 어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0종 이상의 곰팡이가 우리 주변에 있고요. 7,000종 이상의 박테리아들 그리고 뭐 바이러스들 어마어마하겠죠. 주방 싱크대에는 몇십만 개 이상의 박테리아가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리모컨이라든지 문 손잡이 특히 뭐 스마트폰 이런 부분에는 엄청난 수의 박테리아가 존재를 하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거 들어온 거를 잘 막는 거는 우리 몸 안의 면역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던 선천 면역이라든지 어떤 백혈구 같은 뭐 그런 후천 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획득 면역이 이거를 관리를 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 안에서 다 해결을 한다고 해서 외부에 있는 부분들을 간과할 수는 없겠죠. 외부에 있는 부분들도 반드시 청결을 유지해서 그 세균들을 죽여놔야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숫자가 적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가장 좋은 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솔유가드 보테니컬이라고 하는 식물성 성분 함유 세정제입니다. 여기에는 EPA 미 환경보호국에서 승인을 받은 두 개의 미국 특허가 취득이 되어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시트릭산이라는 것과 타이모일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을 가장 깨끗하게 유지를 해줄 수 있는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트릭산 타임오일은 여러분들이 뭐 그 타임허브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실 거라고 믿고요. 시트릭산은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하단에 오렌지 그 레몬 표시가 레몬 그림이 있죠. 레몬에서도 많이 나오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구연산을 시트릭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시트릭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천연 항생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굉장히 어떤 주변을 세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항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좋은 세정제가 솔루가드 보테니컬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 많이 방역을 하고 하죠. 그럴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부에 우리가 나가서 조심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 나갔다가 우리가
우리 몸에 박테리아나 세균들이 많이 묻어오기 때문에 우리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솔루바드를 통해서 한번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것도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관리를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지 물로 씻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손을 깨끗하게 씻는 거는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후에 가장 많이 강조를 하는 게 마스크 쓰기 하고 손 깨끗하게 씻기죠. 자, 그런데 하나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게 유태인들이 전염병에 굉장히 강합니다. 유태인들은 사실은 이제 뭐 아주 오래된 역사처럼 뭐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뭐 나치에게 핍박을 받기도 했고요. 또 전 세계를 떠돌면서 또 살았던 부분인데 아동 사망률이 다른 국가의 절반 이하밖에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정착을 해서 사는 민족이 아니고 어떤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의 절반 이하라는 거는 그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바로 유대인 특유의 손 씻기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본인들만의 어떤 그 특수성에 따라서 그런 손 씻기 같은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종교적인 이유든 어쨌든 뭐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겪는 그 감염병, 질병의 한 70% 이상을 예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이제 힘들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하나의 뭐 역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손을 굉장히 자주 씻어서 어떤 아이들의 감기라든지 뭐 아이들의 전염병, 수두라든지 홍역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의 질병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지금 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사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그런 부분의 그 위생 청결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손을 항상 깨끗하게 씻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조금 소홀해질 수가 있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일상이 되어버릴 그 상황이기 때문에 좀 소홀해질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균 없는 손세정 솔루션으로 저희가 리뉴 핸드워시하고 클리어 디펜스 핸드겔 두 가지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뉴 핸드워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에 있는 그 세균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부분들, 손 세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손 세정을 한 다음에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수분 손실을 방어하는 피부 상태를 유지를 해줄 수 있는 보습 효과가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인체 적용 시험이 통과가 된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 리뉴 핸드워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손 세정제 같은 경우에 저희 클리어 디펜스 핸드겔하고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손 세정제하고 가장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 그 손 세정제는 알코올 그 함유량이 당연히 있겠죠. 있고 충분히 손 소독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 손을 보호해 주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 기능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사용을 해봐도 클리어 디펜스 핸드겔은 사용을 하면 세균이 살균이 되면서 손이 촉촉해지는, 촉촉하고 그거를 그대로 유지해주는 그 어떤 로션을 바른 것 같은 그러한 부분인데 일반적인 손 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마르는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게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클리어 디펜스 핸드겔을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이제 피부 건강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피부는 가장 신체에서 가장 큰 기관이고 그 피부에는 유분이라든지 피지라든지 어떤 모든 부분들도 다 면역 체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피부가 뚫리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많은 그 면역 체계들이 흔들리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서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이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보습이겠죠. 그래서 그 보습력에서 가장 뛰어난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인체 적용 시험으로 다 검증이 된 리뉴를 사용을 하시는 거. 특히 이제 겨울철이 되면 아무래도 피부 상태가 많이 좋아지지 않게 되고 건조해지게 되고 하기 때문에 뭐 수분 유지라든지 뭐 부드러운 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모두 다 리뉴선을 사용했을 때 훨씬 더 뛰어난 거를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관문이 피부라고 하면 이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박테리아나 세균이 가장 잘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입속 구강 건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강을 통과를 해서 들어오면 어디를 만나게 되냐면 폐로 가기도 하고요. 또는 그게 위를 통해서 장으로 가기도 하고요.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강 건강을 깨끗하게 첫 번째 관문에서 지켜주게 되면 아무래도 폐로 들어오는 거나 장으로 들어오는 거나 그런 부분들을 잘 막아낼 수가 조금 더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막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입안의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하루에 정기적인 칫솔질과 가글액을 사용하는 거는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근데 당연히 평소에 하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입속을 깨끗하게 하고 구강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내 면역에 도움을 주는구나. 피부에 보습을 하는 부분들이 면역에는 무엇보다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이 자리에서 좀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다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강 건강을 위한 제품은 뭐 당연히 마우스 린스라든지 아니면 뭐 칫솔, 투스브러쉬, 치약들, 토스 폴리시 제품들이 저희가 판매가 되고 있고 그 어떤 뭐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면 그 어떤 제품들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또 칫솔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구강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13가지 면역과 관련한 그러한 부분들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들은 면역 사용 설명서에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가셔서 다운을 받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2월 달부터는 한 달간 저희가 모든 주문 고객에게 이 부분을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그 면역 사용 설명서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법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뭐 장내 세균총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제품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법적으로 좀 불가합니다. 한국에서는 그 두 가지를 연결시키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뒤에 여기 보면은 규정 잡힌 영양이라든지 정상적인 면역 기능 관리 이런 거 앞으로 각 그 뭐 장내 세균총에 좋은 제품들 해서 그 목록을 다 제가 그 안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후속 관리를 하시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섭취를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으시고 면역체계 매뉴얼을 지금 최근에 어떤 그러한 사회적 이슈 때문에 가장 많이 면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데 면역력이라고 하면 뭐 비타민을 먹어야 되겠네 아니면 뭐 홍삼을 먹어야 되겠네 뭐 이러한 부분만 막연하게 되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 면역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러이러한 제품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용을 보시고 난 이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은 콜센터를 통해서나 아니면 콜센터를 통해서 또는 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또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교육은 여기까지 해서 마칠 예정이고요. 1시간 30분 정도 제가 예정을 했는데 우선은 한 15분 정도 빠르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면역 체계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피부 면역이 안 좋다고 하면 그 피부가 약해서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원인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부분을 다 아우르는 총체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상황이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고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건강만은 잃지 않으시기를 여러분들께 기원을 드리고요. 오늘 이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